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노동백과 시선 51번째 시간 계속해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저희가 그간 이렇게 간간히 근로시간 파트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좀 오늘은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연역 정도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판례로만 처분 가능한 시간, 처분할 수 있는 사용자가 내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은 그 자체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그것이 입법으로 아예 들어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사례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으면서 조금 많이 이슈가 좀 됐었고 저희도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경비 노동자 분이었고 이제 대기 시간과 이제 휴게 시간이 쟁점이 된 건데 당연히 이제 아파트 쪽에서는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금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는 내가 휴게 시간이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수면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은 이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 시간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노동청 진정이나 이런 사건들이 좀 많았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좀 뜸한 부분도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휴게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처분 가능한 시간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전히 입증 문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해결됐다고 좀 보기에는 좀 갸우뚱한 면이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제 이게 대기 시간이라면 이 대기 시간 중에 실제로 대기 상태와 휴게 시간을 나눠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은 약간 합의로 해결됐어요. 당시에는 유사 사례도 일단 대법원에서 이거를 전부 다 휴게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입증 문제는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관념과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대기 발령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대기 시간으로서 나는 임금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좀 주장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을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이제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법원 사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지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비원분들이 이제 휴게 시간에 불을 끄고 좀 취침을 하거나 이제 쉬는 경우들이 있었으면 실제로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민원들이 들어왔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이 불이 꺼져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 관리소장이 그런 공지를 하게 됩니다. 가수면 상태로 대기를 하고 절대로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계속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경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민원들이 축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지시나 그리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인정했기 때문에 야간에 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대기를 하고 비상 상태에 대비하라 이런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일반적 케이스랑 좀 차이는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있죠. 이렇게 좀 뒤로 눕힐 수 있는 이런 데서나 아니면 간이 침대나 이런 것들로 그냥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초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벗어날 공간도 없었고 탈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공간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는 없었고 거기가 휴게 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게를 취하고 있는 휴식을 하고 있던 공간은 경비 초소였고 초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대기를 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휴게 시간으로 좀 보는 케이스들도 좀 덜어는 보여요. 노동부에서도 몇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상 휴게 시간에 가깝다 이런 좀 행정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좀 있고요. 좀 이게 반대죠. 상시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전화나 2차 출입을 관리하는 업무라 이것은 당연히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행정 해석도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실 걸 좀 정리해 주시죠.
이 판결 이후에 저희도 이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몇 번 사례들을 좀 경험을 해봤고요. 당연히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셨나요?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경비원분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근무 지침이나 밤에 해야 되는 순찰 일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제출됐던 사례들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대기 시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뭐 30분, 1시간 일정 정도 시간에 대해서는 순찰을 무조건 돌게끔 되어 있다거나 서로 간에 이제 교대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수칙이나 규정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으로 좀 인정이 됐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인정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요소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판결 이후에 지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문제 안 생기려고. 그렇더라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에서는 청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된 임금이라도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내가 자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실 억울하신 지점이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상 대기시냐 휴게 시간을 대기 시간을 우리는 노동 시간을 실제로 봐야 된다 입장이고 사용자 측 입장은 어쨌든 실제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임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휴게 시간으로 정해놨지만 내 업무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러니까 실제 개혁과 행동이 다른 양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서 증거 수집을 계속 해놓으셔야지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나는 일을 했다 이 말 하나 이거는 개념일 뿐이고 그 안에서 일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가 관건이에요. 관리일지든 업무 내용이든 지시사항이든 지속적 반복적 패턴적으로 나와줬다는 것은 입증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김남선 TV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대기시간, 휴게시간 관련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봤어요. 이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글 남겨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